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환경 설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실 때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내가 작업했던 환경과 다르면 좀 당황스럽겠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패널들 기본적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름을 콕 찍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 환경 중에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주세요 라고 하는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패널들이 다시 되돌아오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한 줄로 보거나 두 줄로 보거나 본인이 편하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위쪽의 메뉴 중에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쭉 나올 텐데요.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메뉴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제너럴 눌러보도록 하죠. 대화창이 뜨면 하나씩 클릭하셔서 환경을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작업 환경의 색상을 어둡게 또는 밝게 수정 가능하니까 본인이 보시기 편한 색상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이렇게 같이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V체크 해제시켜 놨어요. 이렇게 V체크를 해제시켜 놓게 되면 창을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저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V체크 나는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창문을 혼자서 넓게 차지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커서의 모양의 경우에는 브러쉬 끝자락이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보이는 게 좋겠죠. 노멀 브러쉬라고 하는 형태에서는 브러쉬의 크기를 동그란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프리사이즈라고 하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스탠다드라면 브러쉬의 모양새를 표현을 해주는데 크기는 유추가 안 되니까 노멀이 제일 편하겠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포토샵의 경우에는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가 주요하죠. 그래서 룰러스에서 픽셀 단위로 보일 수 있도록 단위를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글꼴 크기 맞춰줄 때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여기에서 픽셀이나 밀리미터로 달리되어 있다면 크기가 많이 달라 보일 거예요. 포인트 단위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배경의 색깔과 색상이 좀 많이 달라야 눈에 띄겠죠?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글꼴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영문판이다 보니까 한글 글꼴의 경우에서는 한글로 보이지 않고 영문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 V체크를 꺼 놓으셔야 한글은 한글로 영문은 영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V체크 저는 해제를 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자, 요 정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시험을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네요. 혹시 일반 작업하실 때는 그 이외의 다른 옵션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경로 잘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지정이 되어 있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사이즈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윗스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 레졸루션 해상도 72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해상도가 다르면 나중에 글자 쓰실 때 너무 크게 나오거나 작게 나올 수 있어서 이 친구 시작부터 꼭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해서 종이 하나 새로 만들게요. 나중에 오브젝트들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그릴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크게 범위가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려면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 있도록 눈금자를 꺼내 놓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는군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번부터 불러오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불러올 겁니다. 오픈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어서 비어있는 틈바구니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소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GTQ라는 곳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1급의 1번을 가지고 오도록 하죠. 여기 소스를 보시면 이 크기를 가늠해서 요걸 그대로 다 가지고 올 건지 축소해서 가지고 올 건지를 정하시면 될 텐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 하늘의 구름도 보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땅에 풀숲도 보이고요. 그런데 바퀴가 이렇게 땅에 가까이 되어 있어요. 우리 거는 좀 멀리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위아래가 약간 잘려도 되는 건가 봐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이즈는 높이가 500인데 700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군요. 우리 거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얘를 줄여 가지고 올 건지 전체가 다 보여야 된다면 500으로 높이를 딱 맞춰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위아래가 살짝 잘려도 되는 거니까 조금 크게, 우리 거는 500이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크게 마련을 해서 오케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질질질 끌어 놓을 거고요. 대략의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갖고 오고 나면 레이어의 이름이 자기 멋대로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가 있군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나는 1급에 1번을 갖고 온 거거든 이라고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레이어의 스타일이나 필터나 색상 바꾼 것들을 제대로 줬는지 확인을 할 때 좀 찾기가 편하겠죠. 이름은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바꿔놓는 걸 권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1급의 1번을 갖고 와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위쪽에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컷아웃 찾아주시면 되겠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C면 저 앞쪽에 있겠다 라고 유추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동그라미 문제에 세이브 패스라고 되어 있군요. 외발 수레 모양을 잘 그려서 패스를 저장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펜으로 직접 그려주시거나 도형을 조합해서 그리시면 될 텐데요. 요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위치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밀도 같은 걸 자주 물어보시는데 크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그리신 다음에 그걸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시게 되면 크게 감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략의 위치를 가이드라인 뽑아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위에서는 한 150 정도 넘어가지 않아요 라고 위에 있는 숫자 질질질 끌어당기시면 이렇게 선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150 언저리에 갖다 놨고요. 아래쪽은 440 정도, 자, 이 정도 위치 대략 잡았습니다. 왼쪽도 50 정도요. 그리고 오른쪽도 수레 손잡이까지 그냥 다 생각하면 380 정도요 라고 위치를 대략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수레를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가늠하시면 되겠네요. 펜으로 그릴 적에 뒤쪽에 있는 그림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1급의 1번은 잠깐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펜으로 그리거나 도형으로 그리실 적에 위쪽에 옵션을 잘 보셔야 될 텐데 일단 펜으로 내가 뭔가를 그릴 거다 라고 선택을 하셨으면 클릭하셔서 이 친구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치를 대강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 곡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곡선으로 가다가 나는 다시 직선으로 간다든지 방향을 급격하게 바꿔줘야 된다면 지금 쭉쭉 뽑을 때마다 나오는 요 길다란 막대를 핸들이라고 해요. 그 핸들의 끝자락을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게 되면 방향을 이렇게 틀어줄 수도 있고요. 방향을 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핸들 자체를 없애고 싶다면 그 핸들이 뽑혀 나오는 중심점, 요 가운데에 있는 점 있죠? 거기를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잘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주고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변형시켜 줄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드래그하면 곡선, 곡선으로 쭉쭉 그려주셨다가 이제 얘를 다시 직선으로 바꾸거나 방향을 완전히 꺾어주실 때는 핸들을 잘라버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져 나오는 중심점, 얘를 Alt 클릭하셔서 잘라버리시면 이제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주실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펜툴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울게요. 도형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렉탱글 툴, 그리고 일립스 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들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걸 그릴 때마다 레이어들이 이렇게 쭉쭉 쌓이게 될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작업을 하실 때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셔야 되는데,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진 도형에다가 눈사람처럼 동그라미를 더 얹을 거라면 위쪽에 옵션을 좀 봐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라고 하시고,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확인 좀 해볼까요?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레이어가 쌓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컴바인 이라고 누르게 되면 그릴 때마다 레이어가 쌓이지 않고 그 위에 겹쳐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레이어를 보자면 이렇게 하나로 합체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이번엔 서브 트랙이에요 라고 빼주도록 할까요? 옵션을 바꿔주시고 지금부터 그리는 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릴 때마다 빠지는 게 보이시나요? 역시 레이어는 하나로 통합돼서 작업이 되고 있어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패스 오퍼레이션의 제일 끝자락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바깥쪽에 있는 선들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펜으로 그리고 도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레 위에 쌓인 이런 몽글몽글 구름처럼 쌓여있는 이 친구부터 그려주도록 할까요? 동글동글하게 그릴 거니까 일립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동그라미를 그려줄 거고요. 자, 이 친구에다가 우리는 옵션 컴바인 이라고 합쳐줄 거예요 라고 옵션 바꾸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동그라미, 클릭 드래그 동그라미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아이들의 위치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옆쪽에 셀렉션 도구가 있어요. 자, 셀렉션 도구는 두 가지,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이 있습니다. 패스 셀렉션은 예를 들어라고 하게 되면 한 덩어리가 전체가 다 잡히는 거죠. 들어서 옮기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일부분만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라고 해서 하나의 점만 선택하셔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라고 점 하나만 선택하셔서 모양을 수정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아래쪽을 요만큼이요 라고 메꿔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펜으로 메꿔 보도록 할까요? 펜 도구를 들으시고요. 도형과 같습니다. 옵션은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필 색깔이 들어있어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게 아니죠. 나는 펜으로 그릴 거지만 컴바인 기존에 있던 도형과 합쳐줄 거예요 라고 하셔서 클릭해서 중간들을 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마무리 되셨죠? 자, 이제 얼추 메꿔진 것 같은데 요 아래쪽은 깔끔하게 잘라서 요만큼은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옵션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펜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어 만들어지는 쉐이프 색깔 있습니다만 옵션에서 서브 트랙으로 바꿔줄 거라고요. 클릭해서 그리는 만큼 이제는 잘라져서 없어지는 거죠.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 잔상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복잡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맨 막내둥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하면 깔끔하게 몽글몽글 구름 모양이 완성이 됐죠. 이제 수레를 아래쪽 그려보도록 할게요.
빼는 게 아니니까 옵션을 컴바인으로 바꿔줄 거고요. 클릭하셔서 몸통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일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점은요, 여기 있는 게 너무 내려왔네요. 라고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직선으로 되어 있던 친구를 곡선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 친구의 끝자락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렇다면 펜 툴을 꾹 누르면 맨 막내둥이 컨버트 툴이 있어요. 컨버트 포인트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그 점을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아웃라인 잡아주시고 곡선을 만들 때에는 컨버트 툴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계속 마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툴을 이용할 거고요. 위쪽에 옵션이 새로운 레이어가 아니라 컴바인 그리는 아이들에가 추가를 할 거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맞춰 주셔야 해요. 여기에서 바퀴 부분을 빼줘야 되는군요. 동그랗게 그려서 바퀴 부분을 빼줄 거니까 이번에는 일립스로 도형 갈아타 보도록 할까요? 도형을 그릴 거예요. 일립스. 위쪽에 옵션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 그리는 건 뺄 겁니다. 서브트랙.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Shift 누르시게 되면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 주시고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덩어리 동그라미 전체를 선택하려면 패스 셀렉션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 동그라미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통째로 옮길 수 있어요. 잔상이 남았으니 정리할까요? 머지, 쉐이프. 바퀴는 아무래도 중심이 좀 맞아주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바퀴의 중심 하나 만들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바퀴 그리겠습니다. 라고 가이드라인 뽑아놨어요. 동그라미를 그릴까요? 일립스. 지금부터 그리는 친구는 더 추가해 주는 거니까 컴바인. 중심을 여기로 잡고 동그라미를 쭉 그렸는데 어머나 중심으로 인식하지 않네요. 그때 왼손의 도움 받으면 됩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시게 되면 중심으로 인식되는 거 보이시죠? 다만 원이 찌그러지고 있으니까 왼손이 조금 더 바쁘게 Shift도 같이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을 중심 맞춰서 그려줬고요. 그려진 원에서 이번에 빼보도록 할까요? 서브트랙 뺄 겁니다. 중심은 여기요. 클릭 드래그 했더니 어머나 중심을 또 그쪽으로 인식하지 못하죠? 왼손으로 Alt 눌러서 중심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그릴 거예요. Shift 정원을 그려줬고요. 다시 반복할까요? 이번엔 추가할 거니까 컴바인. 중심은 여기요. 클릭 드래그. 중심 거기 아닌 것 같은데 Alt 눌러서 중심 거기 맞아. Shift 눌러서 정원을 그릴 테다 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까지 마무리. 만들고 보니 이쪽이 좀 삐뚤어졌나요? 일부분 수정할 때 다이렉트 셀렉션 알고 계시죠? 다이렉트로 위치 좀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펜 툴 이용하셔서 그린 거에다가 나는 추가할 거다. 컴바인. 클릭하셔서 직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모양이 예쁘지 않은 부분은 살짝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로 갈까요? 다 만들었으면 가이드라인이 좀 어지럽네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없애주시면 완성이 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패스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 옆에는 채널 옆에는 패스가 있군요. 자, 패스라고 하는 패널로 가셔서 이미 패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굳이 저장을 하라고 하니 저장하시면 되겠죠. 만들어져 있는 친구의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세이브 패스 창이 뜰 거고요. 외발 툴의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친구도 있고 내가 저장한 친구도 있지요.
선택은 누구도 선택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셔야 둘이 싸우지 않습니다. 레이어스로 돌아오셔서 얘는 펜으로 만든 거죠. 패스라고 이름을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1급의 1번 눈 뜨겠습니다. 1급의 2번을 불러와서 요 외발 수레 모양과 합성을 해라 마스크로 라고 되어 있네요.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야 되겠군요. 1급의 2번 갖고 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을 가지고 올게요. 호박이로군요. 이 친구는 어차피 수레 모양에 잘려 보일 거니까 크기는 일단 데리고 와서 수정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이리 오세요 라고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왔고요. 호박의 끝자락이 이렇게 많이 보여야 되는데 왼쪽이 지금 많이 보이고 오른쪽이 모자라고 있네요. 호박이 여기 결과물에서는 오른쪽이 많고 왼쪽이 모자라고 있죠. 그렇다면 크기부터 좀 맞춰주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단축키가 아니라 에디트 메뉴에서 자유롭게 크기 조절할게요. 프리 트랜스폼으로 가셔도 되지만 워낙에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요거는 단축키를 좀 외우는 걸 권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고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비율이 깨지지 않게 예쁘게 조절이 될 텐데 방향을 뒤집어 줄 때 요 모서리에 있는 점을 드래그하면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고요. 점 바깥에다 대강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방향을 꺾어주는 회전이 될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는 회전을 시켜준다 라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거울로 반사시킨 것처럼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도 트랜스폼 변신시켜 줄 거예요. 요 끝자락에 플립 호리젠탈 똑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박을 일단 대강 갖다 놨고요. 자, 그 호박이 어느 정도까지만 보일 거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스, 이 수레 모양까지만 보일 거예요. 얘가 1급에 2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기능에서는 잘라주는 칼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위쪽에 배치가 돼요. 자,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하는 패스가 아래쪽에 있으니 얹어진 요 1급의 2번 그림이 잘리우면 되겠죠. 너는 이라고 잘리우는 그림한테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버리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수레 모양으로 잘리게 되는군요. 만들어 놓은 친구를 위치 대강 맞추셔서 이 정도에 갖다 놓겠다. 크기가 혹시라도 맞지 않다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주세요. 스트로크 선과 그라디언트, 이너 섀도우 들어가 있죠. 그 선 모양이라든지 이너 섀도우 들어가 있는 건 호박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요 수레 모양, 패스가 그렇다는 거죠. 패스 만들어 놓은 이 친구한테 레이어 스타일을 주셔야 합니다. 패스 그려진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레이어 창문의 아래쪽에 보시면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효과 주는 친구가 있어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을 줄 거예요 라고 대화창이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선의 두께는 3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그라디언트네요. 우리는 지금 필 타입이 컬러라고 단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색상이 임의로 들어갑니다. 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색깔 자체를 쿵 찍으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뜰 거고요. 여기에서 색상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투명도, 물을 얼마나 탔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앞쪽에 있는 물 나당 누르셔서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죠. 색상 값이 지정된 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F 4개의 빵빵. 뒤쪽에 있는 색깔은 6633
FF. 색상을 넣고 보니 그 방향이 왼쪽에 노랑이, 오른쪽에 보라색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과물에서는 아래쪽이 노랑이, 위쪽이 보라색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색상뿐만 아니라 별 언급은 없지만 각도도 좀 보고 오시는 게 좋겠죠. 앵글 값을 결과물과 똑같이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까지 줘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그 다음 작업은 얘보다 더 위쪽에 쌓이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레이어가 중간에 낑겨서 이렇게 안쪽에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작업 끝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라. 1급에 3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3번 열기. 얘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기에는 너무 선들이 가늘어요. 대신에 가장자리의 보라색 부분이 단색으로 되어 있으니 얘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마술봉을 이용하게 되면 단색,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잡기가 좋죠.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톨러런스라고 하는 범위, 이 범위가 넓을수록 비슷한 색깔을 더 넓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얘를 30이라고 크게 잡아주도록 할 거고,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만, 안쪽에 있는 친구들만 잡을 것 같으면 컨티거스라고 끼리끼리 모여서 잡으면 되는데, 저희는 이 주황색 안쪽 바깥쪽에 있는 모든 색깔들 다 선택하고 싶은 거죠. 연속으로 이어져 있지 않더라도, 뚝뚝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색이기만 하면 다 잡아주세요 라고 할 때는 컨티거스는 꺼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라색 몽땅 잡아주세요 라고 클릭했더니 보라색 부분만 반짝반짝 선택이 됩니다. 저희는 이 보라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보라색 빼고 나머지 색깔을 갖고 오고 싶은 거니까 선택했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보라색만 빼고 나머지가 선택될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글자들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임의로 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오실 적에 정확하게 이 주황색 부분만 선택하셔야 돼요. 보라색 부분은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 이미지가 다 들어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쉬프트 누르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방향 조절할 때는 점 바깥쪽으로 살짝 비껴서 놓으시면 커서 모양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1급의) 3번에서는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효과를 줬군요. FX 꽁 찍으셔서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셔서 살짝 꽁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구나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쉐입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렉탱글, 일립스, 라인이라고 하는 친구들 끝자락에 커스텀 쉐입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흐뭇닥거리는 도형 클릭하셔서 위쪽에 옵션, 레이어 만들면서 하면 되겠죠.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야 해요. 필,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고르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나는 모양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밖에 없는걸요 하시는 분들은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모양들도 다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캔슬하고 나오겠습니다. 나뭇잎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얘로군요. 한번 선택하면 너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릴 테다 클릭해서 쭉 그려주시면 되고요.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시면 비율 깨지지 않게 예쁘게 그려질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과 레이어 스타일 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바꾸실 때에는 요 왼쪽에 있는 썸네일 미리 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미리 색깔 선택되어 있던 거 수정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FF6600이라고 맞춰줄 수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 FX라고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너 섀도우 반복하시면 됩니다. 음표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만들어져 있는 아이를 불러오도록 하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면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되 왼손 Shift 눌러주셔야 빌 깨지지 않는다. 색깔을 바꾸고 싶사와요. 앞쪽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정해주시면 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위치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효과 FX 가셔서 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어차피 또 다른 친구는 색깔만 다른 형태이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요 음표 너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오른손으로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를 바로 복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쓰긴 했는데 같은 위치니까 하나처럼 보이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쌍둥이 만들어진 친구 분리 가능하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바꿔주세요. 색상 바꾸실 때 앞쪽에 있는 썸네일 클릭하셔서 색상 바꿀 수 있었고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자, 타입 툴 누르시고 글씨 쓰겠습니다. 여기요 라고 하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글씨를 먼저 쓰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나중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있는 옵션 다 됐어요 V 체크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 보이시죠? 거기에 있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글씨 다 썼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글꼴과 크기,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지시대로 맞출게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는 다 작업을 끝냈는데 이렇게 모양이 위쪽으로 볼록한 느낌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보시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 도구를 텍스트 도구인지 확인. 텍스트 도구를 들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옵션이 위쪽에 뜨죠. 그 중에서 글꼴 크기 맞춰줬었는데 모양을 이렇게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있군요. 뿅 찍으셔서 현재는 아무것도 스타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인데 위쪽으로 볼록할 거거든요 라고 아크 어퍼 라고 해주시게 되면 얼마만큼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가지고 조절 가능하죠. 결과물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설정하시고 OK 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전체적인 배치나 크기 중 확인하시고요. 출력할 때는 눈금자는 굳이 필요 없겠죠. 뷰 메뉴에서 눈금자 룰러스는 꺼주시고요. 가이드라인도 작업하느라고 잠깐 꺼내놨다면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저장하는 거 아시죠? 400에 500짜리로 저장하는 건 JPG, 10분의 1로 크기를 줄여서 저장하는 건 PSD. 현재는 400에 500짜리로 보이니까 이대로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Save. 그럼 어디다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죠. 시험장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거다.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왔으니 불만이 없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군요. 자, 포맷을 콩 찍어서 JPG로 저장할 거거든 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장. 오케이. JPG 저장은 끝났고요. 10분의 1로 크기를 줄여주는 작업이 남았네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시면 400이라고 되어 있는 걸 40이라고 바꾸는 순간 이 아래쪽에 있는 하이트도 50이라고 같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링크가 안 걸려 있다 싶으시면 여기 아래쪽 옵션 보시면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V체크 이게 되어 있어야 링크가 걸리는 겁니다. OK라는 줄 눌러서 크기가 손톱만큼 작아진 게 보이면 이제 파일을 Save As 어디다 저장할 건지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거다. 파일의 이름과 이번엔 포맷 PSD가 맞는 거죠.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완성을 해봤네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이미지의 크기 똑같군요. 400에 500짜리. 이름만 좀 달라요.
만들도록 하죠.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인지 꼭 확인하세요. 사이즈는 400에 500 그대로 갈 거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꼭 확인해 주십시오. 오케이. 대략의 위치를 꼭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눈금자를 키셔서 뷰에 룰러스 켜주시고요. 눈으로만 봐도 나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가이드란에 뽑지는 않아도 상관없지만 대략의 위치는 맞춰주는 게 좋기는 해요.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GTQ 안에는 이미지들 모여 있다고 했죠. 1급의 4번 열어줄게요.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커 보인다면 얘를 줄여서 갖고 올 건지 아니면 잘려도 되는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자, 여기 결과물을 보아하니 위쪽과 아래쪽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것 같지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축소를 시켜서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사이즈 우리 거보다 좀 큰 친구죠? 폭은 4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514,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네요. 자, 하이트를 500이라고 했더니 여기 폭이 좀 모자라네요. 자, 모자란 건 곤란해요. 남으면 그 친구는 잘려서 버리면 되는데 모자라면 늘리게 될 텐데 늘리게 되면 픽셀이 깨져서 그림 해상도가 낮아집니다. 폭을 400으로 약간 높이가 남아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갖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 번호 1급의 4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하고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를 보니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필터 갤러리만 보였었는데 두 번째 문제를 푸니까 저 위쪽에도 갤러리가 또 생겼죠. 요거는 앞서서 썼던 그 필터를 그대로 또 한 번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쓸 것 같으면 이 위에 있는 걸 하면 되는데 저희는 다른 걸 쓸 거니까 다시 고르러 세 번째 필터로 가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친구가 요 안에 들어있죠. 뿅 찍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1급의 5번 갖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왼손 쉬프트 눌러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예쁘게 될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시려면 핑크를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뒤집어질 거고요. 대략의 위치 맞춰주세요. 300을 넘어가지 않는군요. 색깔을 보정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라색과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양쪽 끝자락은 녹색으로, 가운데 부분은 보라색으로. 일단 가장자리에 있는 녹색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색상을 바로 바꿔주시려면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면 두 번째에 어저스먼트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바꿔주겠다라고 메뉴를 불러왔더니 휴 값이 색상 값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색상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초록색 계열로 보일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본이 색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택 영역은 해제할까요?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시면 선택 영역이 해제됐어요.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 이만큼이요 라고 문질문질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색상을 바꿔주는 걸 이미지의 어저스트가 아니라 우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따로 관리해 보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동그라미에다가 사선이 그어져 있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어저스먼트 레이어, 조정해주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 똑같이 들어있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색상 바뀌는 게 보이시죠? 보라색 모양이 됐을 때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눈을 가리게 되면 원본의 색깔이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자체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조정 레이어 쓰셔도 되고요. 아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미지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실무에서는 조정 레이어를 좀 만들어서 따로 관리해 주는 걸 권하기는 해요. 1급의 5번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주는 것까지 포함하셔야 되겠네요. 5번 너는 FX 효과 줄 거다. 드랍 섀도우 하셔서 마무리 짓고 나올게요. 1급의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부분은 퀵 셀렉션으로 문지 하시면 되겠죠. 문지르르 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선택할 적에 브러쉬가 너무 작아서 선택이 한꺼번에 빨리빨리 안 된다면 브러쉬의 크기를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주변에 이렇게 열려라 네모가루와 닫혀라 네모가루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바로바로 키울 수 있어요. 커져라, 작아져라. 브러쉬가 크면 한꺼번에 팍팍 선택이 되겠죠? 브러쉬가 작으면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라고 선택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쉬프트 눌러서 비율 고정해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까요? 아우터 글로우, 바깥으로 광채가 팡팡 퍼져나가요. 쉐이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이프 위쪽에 옵션 확인하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쉐이프 모양 찾으러 가세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만드시는 게 좋겠죠. 만들어진 친구의 색상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색상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피커 뜨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라고 선을 주셔야 되겠네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은 2 픽셀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컬러를 주도록 하죠. FF CCCC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누르시게 되면 쌍댕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하실 수 있었어요.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될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글씨 쓸게요. 타이프 툴 눌러서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고 타이핑하죠. 결과물 보시고 방향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라디언트에서 색상만 맞추고 나오시면 곤란해요. 앵글 값도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조절. 글자가 좀 구겨져 있지요. 웹텍스트로 비슷한 아이를 찾아주세요. 아래쪽으로 볼록하고 양쪽으로 좀 불룩하게 삐져나갔으니까 그냥 아크 로우어가 아니라 쉘 로우어라고 해주시게 되면 양쪽으로 퍼지면서 볼록해집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혹시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신 분들은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고요. 눈금자 꺼내놨던 것도 내가 참고하느라고 꺼낸 거죠.
룰러도 지워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아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를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는 곳에 저장하겠다. 다만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포맷이 JPG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저장. 10분의 1로 크기를 줄여서 PSD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크기 줄였고요. 파일을 save as, 경로가 어딘지, 이름은 뭔지, 포맷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크기가 600에 400으로 달라졌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고 새로 만들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게요. 폭을 600, 높이는 4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인지,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꼭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물감부터 짜보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을 선택하셔서 색상 지정되어 있는 거 336633이라고 짙은 녹색 계열 물감을 짜놨고요. 그 물감색으로 채워줄게요. 에디트에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색상이 들어가죠. 1급에 7번 갖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옵니다.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요. 1급에 7번 얘를요 라고 열었더니 이미지의 사이즈가 지금 같은지 다른지 가늠이 안 되네요. 눈금자를 꺼내 놓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 여유가 된다면 컨트롤 R 단축키 누르셔도 되겠지만 요거까지는 외우라고 안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눈금자를 보니 우리 거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아래가 전체가 다 보일 건지 아니면 좀 잘려도 괜찮은 건지를 본인이 정하시면 될 텐데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려다 놨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 이름이 지멋대로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1급에 7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야 라고 바꿔줄 거고요. 문제 보시면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하고 잘 섞어줄 건가 봐요.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이라고. 근데 너무 진하게 섞이면 안 되니까 불투명도도 좋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노멀하게 나만 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아래쪽에 있는 친구랑 잘 섞어서 보세요. 블렌드 모드 중에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달라는 얘기인 거죠. 아래쪽에 있는 녹색이 살포시 묻어나는군요. 이 상태 그대로 쓰셔도 되겠지만 얘를 이라고 해서 오퍼시티 70으로 낮춰주세요 라고 하면 더더욱 뒤에 색깔이 쭉 묻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미지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죠? 아래쪽에 하얀 콩이 보이니까 우리도 이 하얀 콩이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지 뒤집을게요. 1급에 7번 너는요 라고 해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 친구는 완전히 방향을 뒤집을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하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고요. 1급에 8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8번 열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좀 커 보이죠? 우리 거보다 많이 커 보입니다. 대충 비슷하면 그냥 갖고 올라 했는데 얘는 좀 잘라서 갖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축소해야 되는 건지 이 친구의 결과물을 보니까 위쪽에 하늘이 다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 숲속도 다 보이고 있고 요거는 위아래가 다 보이게 축소를 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군요. 이미지 사이즈를 높이값 400으로 맞춰 줄게요. 오케이 했더니 위아래 높이가 우리 거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놨고요. 1급에 8번에서 갖고 왔으니까 이름 좀 정리할까요? 여기에서 초록색의 요 깃발이 대략 위치가 400언저리로군요. 이리 오시오 라고 해서 대략의 위치를 쭉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갖다 놓고 보니 이렇게 잘리우는 부분이 너무 눈에 선명한 거죠.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도록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필터 먼저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필터 중에서 페인트 더프라고 하는 효과를 주랍니다. 아티스틱에서 ABCD 순서대로 쭉 찾아보니 P는 중간쯤에 있네요. 페인트 더프. 레이어 마스크를 가로 방향으로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가로라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는 레이어 창문에 이렇게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마스크 기능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하얀색의 마스크가 씌워진 게 보여요. 그 마스크의 경우에는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그림이 다 보이고 있다는군요. 그렇다면 안 보이도록 가려지게 깜장색 마스크를 쓰시면 될 텐데, 깜장색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이 넘어가는 걸 그라디언트 처리해 주면 되겠죠. 마스크를 선택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고 보드랍게 색깔 섞어줄 거다 그라디언트, 위쪽에 옵션이 그라디언트 색상 보일 텐데 보드랍게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아니면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변환되는 걸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색상이 만약에 다른 색이 들어있다면 색깔 너 왜 그러니? 라고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 두 색깔 어떤 건 상관없어요. 하나를 선택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저는 검정색과 흰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검정색이 안 보이는 곳, 저희는 이 부분이 지금 싹둑 잘린 부분이 안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나의 깃발, 여기는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잘 보이는 상태가 흰색 마스크를 쓴 상태이고요.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건 검정색으로 가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검정색으로 저는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나겠다. 방향도 딱 일정하네요. 여기에서부터 검정색, 흰색으로 쫙 드래그 해주면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될 겁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1급의 9번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당근을 보아하니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뭔가 그림, 요 친구만큼만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요 친구는 일단 데리고 와서 가려지는 거를 잘 클리핑 마스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요 라고 이동 도구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 닫을게요. 1급의 9번을 갖고 온 거예요. 1급의 9번에서 일단 필터 먼저 주도록 할 건데요. 윈드라고 하는 필터를 줬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셔서 열심히 W로 시작하는 아이를 찾아봅니다. 여기는 워터로군요. 저기는 이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윈드가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이 갤러리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양한 필터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갖다 대면 옆에 짝꿍들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스타일라이즈에 보시면 윈드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있었네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였네요. 1급에 10번을 불러와서 거기에서 풍선 모양만큼만 잘리우는 건가 봐요. 그렇다면 얘를요 라고 잘 선택하셔서 이리 오시오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원본을 닫을게요. 1급의 10번을 가지고 왔고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조정할 거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해서 배치를 적당히 하시면 되겠고요. 이만큼만요 라고 노랑 풍선 빼고 나머지 친구들만 쫘라락 선택하셔서 당근이 보여야 되는데 그 당근을 잘라서 보여줄 칼질을 해줄 친구가 필요한 거죠.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칼날로 써먹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쌍댕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는 잘라주는 클리핑의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클리핑
이름을 임의로 주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때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위에 얹어가 있어야 되니까 1급의 9번 요 당근이 지금 잘리우는 그림이잖아요. 얘가 클리핑이라고 하는 잘라주는 칼날 위쪽에 배치가 되면 되겠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져라 얍 이라고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게 되면 당근 모양이 이렇게 비쳐 보이게 돼요.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배치했습니다. 1급의 10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라고 바깥쪽에 광선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달라 라고 했네요. 1급의 10번 너는 이라고 하셔서 fx 아우터 글로우 광선을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1급의 9번에서도 내부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1급의 9번 당근 자체가 그림자가 지는 건 아니고요. 풍선에 그림자가 지는 거죠. 잘라주는 그 클리핑 역할을 해주는 요 그림, 이 그림자가 지는 거니까 당근 자체가 아니라 1급의 9번이 아니라 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요 친구한테 그림자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FX 누르시고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내부 그림자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진 거 확인할 수 있지요. 1급의 11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열기 퀵셀렉션으로 문제 데리고 올게요. (1급의 11번은) 색상 보정 녹색 계열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사과 세 알을 골라서 녹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 하셔서 원하는 사과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미지 어저스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휴 색깔 값을 이렇게 바꿔서 초록색 사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선택은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번쩍임이 멈췄죠. 레이어에 스타일도 주도록 할까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두께 값이 좀 두껍게 들어갔나요? 5만큼 두께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로 줘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필 타입이 단색인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주세요 라고, 색상 값도 정해져 있지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깜장 하양이 너 말고 라고 하셔서 첫 번째 색깔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물감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색상의 경우에는 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투명으로 라고 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요 투명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투명한 걸 빵퍼라고 투명도를 주시게 되면 오케이 했을 때 왼쪽에 있는 파란 부분만 보이고 오른쪽에는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출력은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앵글 값을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나머지는 도형과 글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지요. 모양을 찾으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불투명도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레이어 창에 있는 오퍼시티 여기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입력하실 적에 크기가 두 가지로, 색상이 여러 가지로 요즘엔 분리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구분 잘 하셔서
작은 글자, 큰 글자 섞여 있구나. 색깔이 노란색과 흰색이 섞여 있구나. 이런 것들 구분 잘 하셔서 타이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주실 적에 그라디언트 색깔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문제에서 세 가지 색깔을 줘야 한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면 이 중간쯤에다가 하나 물감통을 더 만들면 되겠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물감통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색상 정확하게 지시된 대로 넣어 주세요. 방향 맞춰 주셔야겠죠. 앵글값 확인하시고요. 보라색이 왼쪽, 노란색이 오른쪽 위치 맞춰 주세요.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습니다.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들,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위아래로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혹시 가이드란을 뽑아서 작업하신 분들은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고요. 눈금자, 룰러스도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죠.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600에 400 그대로 파일을 저장하지요. 세이브.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안에다가 포맷을 바꿔야 되겠죠. JPG 저장 10분의 1로 줄일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바꿀 거고요. 한 번 더 저장하셔야 되겠죠. Save as 경로와 이름 포맷도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크기 똑같네요. 앞에 문제처럼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의 이름만 맨 끝자리에 네 번째 문제예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이고요. 사이즈 600에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새로운 종이가 열릴 거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CCCC라고 하면 아마 회색인가 봐요. 색깔을 C 6개 그 색깔로 배경을 채워주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회색으로 색깔 채워진 거 보이시죠? 눈금자도 좀 꺼내 놓을까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 켜두겠습니다. 패턴을 좀 먼저 만들고 가겠습니다. 패턴은 색깔이 흰색과 하늘색, 꽃잎과 원으로 이루어져 있나 봅니다. 이 친구 얘기하는 거죠. 이 장화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 반복되는 거 간격을 좀 볼까요? 동그라미를 쭉 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여기서부터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간격은 자를 가지고 가셔서 그려주시면 간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은 대략 보기에 3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역시 위아래도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됐는지 간격을 선으로 그리셔서 여기도 대략 한 3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배치가 됐구나. 그렇다면 하나의 패턴은 30에 30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게요.
30짜리 그리고 3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는 똑같은데 우리는 요 하얀색의 꽃잎과 하늘색의 동그라미 얘만 필요하기 때문에 뒤쪽에 배경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 종이에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너무 작아서 그리기는 좀 힘들겠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좀 크게 확대해 놓고 그리도록 할게요. 흐물딱거리는 사용자 정의 모양을 찾겠습니다. 꽃잎을 찾아보도록 하죠. 이 친구네요. 더블 클릭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게 예쁘게 그려질 거고요. 넣어놓고 나서 보니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색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흰색 F6개짜리니까 이렇게 적당히 색깔 주시면 되겠고요. 커스텀 쉐입 하나 더 그릴게요. 원형 동그라미 고리를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 만드시고요. 왼손 Shift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색깔도 역시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제작이 끝났으면 패턴으로 등록을 하고 나올까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 가시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을 정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패턴의 이름은 꽃잎 원 모양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모양을 좀 맞춰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요거 최소화 버튼 눌러서 숨겨놓고 아예 닫지는 않겠습니다. 이미지들을 쭉쭉쭉 배치하시면 될 텐데 이미지에 앞서서 우리 요 도형 그리는 거를 먼저 좀 제작을 하고 가도록 할까요?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색깔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보이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패턴 들어가 있는 주황색 아이들이 보이고 있죠. 자, 요만큼은 서로 다른 레이어로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펜으로 그려서 작업을 할 거니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을 건지부터 범위를 정하도록 하죠. 자, 왼쪽은 대략 한 300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위쪽은 요 꼭지 빼고요. 자, 요 친구 빼고 대략 보시게 되면 한 120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자, 요 범위 안에다가 그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장화 한 짝을 만들어서 그거를 복사해서 활용하면 좋겠네요. 장화 한 짝을 펜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툴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을 보십시오.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필,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색깔이 같은 색이면 구분이 안 되니까 아무 색이든지 다른 색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대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만들어 놓으시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여기 그리는 거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대략의 모양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됩니다. 펜으로 작업을 하실 때에 만들어진 아이 옵션을 보시면 뉴 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한다는 건데 나는 더 추가해서 그릴 거예요. 컴바인 하시게 되면 만든 거 위에다가 더 추가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만들어진 친구를 합쳐줄 때는 여기 컴바인이라고 하는 옵션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그려줬는데 잔상이 남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맨 밑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시게 되면 잔상이 이렇게 사라져서 붙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레이어 하나로 만들어진 거 보이죠? 펜으로 그릴 건데 이번엔 여기 구멍을 빼야 되니까 옵션을 서브 트랙으로 빼주겠습니다. 클릭 하셔서 대략의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그 수정도 다 가능하지요. 곡선이 필요하다면 펜 툴 꾹 누르시면 맨 끝자락에 컨버트 툴이 있습니다. 곡선으로 바꿔내실 수도 있어요. 별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군요. 별은 우리가 직접 그리기는 힘들겠네요. 그렇다면 커스텀 쉐입에 보시게 되면 별 모양이 미리 만들어진 게 있지요. 거기에서 별 선택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텐데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서브 트랙 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린 아이들이 빠지게 될 거예요.
펜으로 마저 더 추가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하셔서 점들이 찍힌 거 안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펜 위쪽에 옵션 보시고 새로운 레이어가 아니라 나는 추가해서 그릴 거예요. 컴바인 클릭하셔서 그려 주시고요. 쭉 당겨서 그리시면 핸들이 뽑혀 나올 텐데 원하는 핸들 방향이 아니라면 Alt 눌러서 핸들이 뽑혀 나오는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기도 하죠. 방향을 급격하게 바꿔 주실 때는 핸들을 잘라 버리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장화의 밑창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레이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지 확인 꼭 하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오퍼레이션에 컴바인 추가할 거예요 라고 클릭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정도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장화 한 켤레가 잘 만들어졌으니 요 친구는 온전하게 이렇게 써먹을 거지만 한 켤레가 더 있죠. 자, 요 친구의 경우에는 요만큼 파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복사해 놓고 안전하게 편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 이 친구 복사할 수 있죠. 지금 점박이들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점들만 복사가 되는 거니까 선택은 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레이어를 컨트롤 J 해서 쌍댕이 복사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한 켤레가 더 생겼습니다. 자, 어른거리면 헷갈리니까 일단 한 친구는 눈을 감겨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만큼 그 장화의 모양대로 실루엣을 잘라내셔야 되니까 이 친구를 복사해서 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너네들이라고 몽땅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쌍댕이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을 빼겠습니다 라고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서브 트랙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일 거예요. 나머지 잔상이 좀 안 보이도록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라고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필요 없는 선들은 좀 수정을 해두도록 할까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앵커 포인트를 지우는 것도 가능하죠. 딜리트 앵커 포인트 이 친구들은 지울게요 라고 해서 하나씩 클릭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렇게 부분 남은 것들이 보이는 거군요. 나머지 눈을 뜨겠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한 친구 너는 좀 비껴서 여기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발은 한 켤레가 완성이 됐네요. 레이어를 보면 두 개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한 몸으로 다시 레이어 합칠게요. 너네들이라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같이 잡으시게 되면 두 개가 동시 선택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머지 쉐이프 하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펜툴 이용해서 그린 거니까 펜 도구를 누르시면 위쪽에 옵션 확인이 될 거인데 자, 보시면 지금 색깔이 하늘색 색깔이 이렇게 위아래 그리고 보라색 색깔이 위아래 얘네들이 하나의 레이어예요. 그리고 주황색끼리 같은 색깔끼리 하나의 레이어로 보여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몽땅 다 하나의 레이어로 보이고 있죠. 이 친구들을 이제 색깔별로 분리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한 덩어리로 일단 합쳐져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일부분 선택하는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나는 보라색으로 얘네들만 분리할 거야 라고 추가로 보라색 들어가는 건 요 위쪽에 있는 고리 부분과 이 아래쪽에 있는 신발 밑창 부분이죠. 추가해 줘야 되니까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선택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까지 선택을 하셨다면 얘네들만 따로 레이어로 분리하는 건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 친구들만 따로 분리돼서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자, 눈을 깜빡깜빡 해보면 이 친구들만 분리된 거 확인이 되시죠? 레이어의 색상을 정하고 갈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부분은 분리가 됐군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위쪽에 있는 부분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신발 밑창 부분 같이 선택하려면 왼손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범위를 잘 잡으셨고요. 내가 원하는 아이들만 까맣게 선택된 거 꼭 확인하셔서 레이어를 분리하겠다고요. 컨트롤 쉬프트 J. 그러면 이렇게 분리돼서 레이어가 따로 생성된 거 보이시죠? 색깔 바꾸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세요. 펜으로 그려진 친구에 대해서 색상 3가지 맞춰줬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라고 했으니 드랍 섀도우까지 넣어주도록 할까요? FX 드랍 섀도우 하나씩 하나씩 맞춰주세요. 주황색 부분에 장화 몸통 부분에 패턴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패턴이 들어갈 주황색 장화 몸통 하나는 더 복사할게요. 레이어를 복사하는 건 컨트롤 J 였었죠. 여기에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필 타입이 색깔로 들어가 있어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건데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패턴으로 바꿔서 넣을게요 라고 필 타입을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정해놨던 동그라미와 꽃 모양 보이시죠? 이걸로 넣어줄게요 라고 하시게 되면 밑에 있는 주황색은 그대로 비쳐 보이고 여기는 패턴을 얹은 거죠. 패턴 넣은 친구는 드랍 섀도우 뺄게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패턴이라고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미지들 배치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이미지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보니까 우리 거 종이보다는 좀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림을 축소해서 갖고 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잘려도 괜찮은 건지 유추해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니까 이렇게 위쪽에 토마토가 온전하게 다 보이고 아래쪽에 있는 당근도 잘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얘는 그대로 다 갖고 오시되 크기가 다 보여야 되니까 줄여서 데리고 와야 되겠군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4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600으로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레이어 이름 맞춰주도록 할게요. 1급에 12번입니다. 이 친구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과 혼합을 해주세요. 블렌드 모드, 하드, 라이트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현재 나만 봐, 노말로 되어 있는 친구, 하드, 라이트로 바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과 섞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습니다. 대각선이라면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대각선으로 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레이어 마스크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가려주는 거죠.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는데 일부분이 가려지지가 않고 너무 잘 보이고 있어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으니까요. 부드럽게 잘 가려주는 깜장색 마스크를 쓰도록 그라디언트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드랍게 색깔을 섞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라디언트 확인하셔서 색깔이 제대로 깜장이와 하양이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혹시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하양이 깜장이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오케이 눌러서 하얀색이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우리 거 토마토 이 부분은 잘 보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잘 보이는 게 흰색이라고 했고 안 보이는 부분이 검정색이다 가려준다 라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그려주면 되겠군요. 마스크 선택했고 그라디언트 선택했고 색깔이 흰색부터 지나가고 있구나.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보이면 되겠네 라고 드래그해서 색상을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1급에 13번 불러올까요? 1급에 13번 열기
당근도 역시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요것도 위아래가 다 보이고 있는지 흙이 보이고 있고 위쪽에 줄기도 보이고 있고 다 보이고 있으니까 크기를 줄여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400으로 맞춰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당근의 줄기가 대략 300을 넘어가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얘를 좀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이리 오세요 라고 배치하고 보니 이 끝자락이 지금 그림이 싹둑 잘려나간 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군요. 그래서 또 레이어 마스크로 부드럽게 잘 처리해 주세요. 가로 방향으로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필터 먼저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가시면 드라이 브러쉬가 있을 겁니다. OK 눌러서 처리를 해줄 건데 마스크를 씌우겠다고요.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마스크를 썼어요. 하얀색 마스크는 나를 하나도 가려주고 있지 않네요. 깜장색으로 보드랍게 가려주도록 할 건데 그러려면 그라디언트를 쓰시면 좋겠네요. 색깔을 보아하니 흰색 검정색으로 넣을 수 있게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검정색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OK 눌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근 요 부분이 안 보여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잘 보이는 부분이 흰색이라고 했고 가려야 되는 부분이 검정색이라고 했으니 요 친구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여기서부터요 드래그해서 쭉 당겨 주시면 되겠군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가로로 맞춰 주시면 문제지의 느낌처럼 쭉쭉 그려서 비슷한 느낌 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1급의 14번 갖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4번 열기 초록색의 바구니 양동인가요? 여기에서는 경계선이 뚜렷하니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될 텐데 다만 요 안쪽에 있는 친구들 여기 양철 부분은 좀 선택하기가 힘들군요. 그렇다면 같은 색깔 비슷한 애들끼리 선택하는 게 매직원드 마술봉이었었죠. 마술봉으로 비슷한 색깔 순색깔들끼리 모아서 선택하는 거 톨러런스의 값이 좀 작아야 될 것 같아요. 10 정도로 좁게 갈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요 안쪽까지 막 다 선택이 되죠. 그건 컨티그어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애들도 몽땅 선택해 주세요 라고 V체크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V체크를 하게 되면 끼리끼리 모여 있는 애들만 선택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양철을 통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선택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걸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 이제 요 양철 부분으로 구분된 거 요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선택을 반대로 뒤집어 줄까요? 셀렉트, 인버스 뒤집어 줬더니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친구들만 선택이 됐어요. 모여있는 요 초록색 부분은 빼줘야 되는 거죠. 빼겠습니다 라고 옵션 바꿔서 초록색 부분을 콩 찍어 주시게 되면 요만큼만 선택이 빠지게 되겠네요. 실제 문제에서는 글자들은 제공되지 않을 거예요. (1급의 14번)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적당히 조절해서 갖다 놓은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게요. FX 베벨 앤 엠보스 볼록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그림자 드랍 섀도우까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1급의 15번의 경우에도 비슷한 색깔끼리 고를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직원드를 써보도록 할 텐데요. 색깔이 이번에는 좀 골고루 짙은 하늘색부터 옅은 하늘색까지 넓은 범위죠. 톨러런스 값을 좀 더 크게 줘 볼게요. 50이라고 허용치를 높여 줄 거고요. 이번엔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한꺼번에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건 우리 이웃한 친구들끼리만 선택할래요. 컨티거스를 꺼버리게 되면 저기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선택이 된다는 뜻이죠. 클릭하셔서 한꺼번에 선택을 쭉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요 하늘색은 아니죠? 자, 하늘색 선택한 거를 셀렉트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면 하늘색은 빼고 나머지 이파리들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경계선이 뚜렷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색깔들도 얼추 다 비슷해서 선택하시기가 곤란하다면 어쩔 수 없이 폴리건 라소 툴로 일일이 그냥 그려주시는 게 더 빠릅니다. (1급의 16번에서)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 삽부분들의 경우에는 색깔값 자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색깔을 넣어 주셔야 해요. 범위를 요만큼이요 라고 일단 잡을게요. 자, 요 정도의 범위, 이 친구들만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셔서 휴값을 왔다 갔다 해도 파란색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죠? 그럴 때에는 강제로 색깔을 넣어주세요 라고 컬러라이즈를 주시게 되면 휴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색깔 바뀌는 게 보일 거고요. 세처레이션 채도값을 좀 더 높이게 되면 파란색이 강하게 들어가죠. 라이트 조절하셔서 색상을 수정해 주세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도형들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펜으로 그렸던 친구들은 이제 제일 위쪽으로, 이미지보다 더 위쪽으로 끌어올릴게요. 같은 도형을 만드시려면 컨트롤 J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로 당기시게 되면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또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도형들은 다 만들었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이프 툴 들고 클릭해서 글씨를 씁니다. 글자에 대해서 지시사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렇게 볼록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웹텍스트 이용하셔서 잘 찾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라디언트의 색깔 3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색상 피커에서 콩 찍으셔서 색상 값을 더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도형과 텍스트를 다 넣었고요. 전체적인 배치와 레이어의 순서 정리를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지우도록 할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필요 없겠죠? 뷰에서 룰러스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습니다. 파일 큰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안에다 저장할 거다. 다만 포맷은 JPG로 저장하셔야 JPG는 큰 이미지다 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맞춰지는 거겠죠? 오케이.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는 60에 40,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세이브 as,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PSD인지까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네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리는 게 조금 까다롭게 나왔네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라고 매번마다 당부드려요. 각각의 개체마다 하나씩 점수가 배점이 되는 걸 테니까 이 하나의 지시사항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하게 되면 손해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펜도구 그리실 때는 대강 클릭해서 아웃라인만 따서 그려주시고요. 그 시간이 모자란다 싶으시면 차라리 펜은 좀 포기하시고 다른 것들을 더 집중하시는 걸 권합니다. 열심히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